혹시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내어주며 키웠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 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근과 아르바이트를 수십 년 반복했지만 돌아온 건 감사 인사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차가운 말이었죠.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 존재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를 되돌리는 단 한마디와 그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는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대놓고 하는 말이 없어도 표정과 행동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대화 도중 눈을 피하거나 휴대폰만 보는 모습, 부모의 말을 끊어버리는 태도.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적 무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신호를 언어보다 0.2초 먼저 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두 번째, 사랑이 과하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한쪽이 너무 헌신하면 상대는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합니다. 사연 속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다 보니 경계가 사라졌고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의견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대등함이 무너지면 존중도 무너진다. 부모의 헌신 속에서도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존중은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존중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화내거나 큰 소리치는 방식이 아니라 짧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세우는 말로 해야 하죠. 네가 바쁜 건 알지만 내 말도 끝까지 들어줘. 네 말이 나한텐 무시로 들린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관계의 룰을 만드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무시를 바로잡는 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무시를 느낀 즉시 짚지 않으면 그 행동은 괜찮은 일로 굳어집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를 즉각적 피드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시점은 5초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말의 의미가 행동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자존감이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그 모습을 학습하죠. 그래서 존중받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내 삶과 말투, 태도에서 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만 지킨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무시가 반복되는 순간 그때그때 태도를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배우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온도가 다시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 관계를 되돌리는 5가지 대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짧고 단호하게 말하기. 무시를 느꼈을 때는 그 순간을 바로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길게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는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문을 닫게 합니다. 아들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면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동이 나한텐 무시로 느껴진다. 또는 아무 말 없이 가버리니까 나는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 이때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평소 말투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반응하지 않아도
그 말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짧게 한 번만, 차분하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 내 감정을 먼저 말하기. 자녀에게 서운함을 전할 때 너 왜 그래? 너는 항상처럼 너로 시작하는 말은 자녀 입장에서 비난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기도 전에 방어부터 하게 되죠. 대신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해서 내 기분을 먼저 전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딸이 대화 중 아, 또 그 얘기야 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너는 왜 맨날 그런 식이니?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 공격이 아니라 속마음을 꺼낸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뜻 아니었어 라며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인트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되 목소리를 단정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 부모가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화 중 자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행동.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5분 이상 이야기할 때 부모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얘기를 내가 끝까지 듣는 것처럼 엄마 얘기도 끝까지 들어줬으면 해. 이렇게 하면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 방법. 대화를 멈추는 용기. 계속 무시당하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면 결국 감정이 터집니다. 그 전에 차분하게 대화를 멈추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녀가 대화 중 계속 휴대폰만 본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휴대폰을 계속 보면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지금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 나중에 얘기하자. 그 후에는 정말로 대화를 멈추고 자리를 피하세요. 이 행동이 반복되면 자녀는 내 행동 때문에 대화가 끊긴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존중의 약속 만들기. 존중은 막연한 말보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규칙을 두세 가지 정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부모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서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밥 먹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자.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잖아. 또 대화 도중 서로 말이 겹치는 일이 많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차례대로 이야기하자. 서로 말 끊기 시작하면 대화가 싸움처럼 변할 수 있거든. 마지막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로 시작하면 듣는 사람이 공격받는 기분이 안 들어서 좋아.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과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면 자녀도 왜 이 규칙이 필요한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규칙을 어겼을 때는 화내지 말고 우리 그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 라고 부드럽게 상기시키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도 존중은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무시를 느끼는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짧고 단호하게 경계선을 세우세요. 오늘 알려드린 한마디. 네 행동이 나한테는 무시처럼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힘입니다. 혹시 오늘 대화 중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